(300만) 인구 도시, 또 국제도시라고도 불리는 인천입니다. 하지만 인천의 환경은 과연 국제도시에 걸맞는지 점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사쇼 장정구 인천 녹색연합 정책위원장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올해 초에 인천 녹색연합에서 2020 인천 환경 10대 전망이라는 이 뉴스를 발표했습니다. 기대 뉴스 5건 그리고 우려 뉴스 이렇게 5건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된 건지 먼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네, 그동안 그 환경단체들에서 매년 그 해에 환경 뉴스, 10대 뉴스 이런 걸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는 전망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었고요. 왜냐하면 인천은 아시겠지만 인천 내항, 남항, 신항, 북항 이런 인천의 항만 시설들이 있고 또 발전 시설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산업 시설 마찬가지고요. 고속도로도 6개나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이런 환경 시설들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환경 피해라든가 환경 분쟁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전망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게 돼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행정계획, 인천시가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행정계획이 있는지 그런 계획이 있는 것들은 이제 기대 뉴스라고 해서 저희가 담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전히 지속될 환경 문제들, 그 다음에 새롭게 사회적인 갈등이 유발될 거라고 생각되는 문제점들은 우려 뉴스라고 저희가 5가지 선정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현재 이 상황에 대한 이 진단도 중요하지만 과연 이 미래에 대한 전망 또 그거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이렇게 이 뉴스를 선정해서 발표를 하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기대 뉴스를 살펴보면요. 이 첫 번째로 이 장기 미집행 공원 문제 해결, 그리고 두 번째는 자원순환도시 선언, 인천, 그리고 세 번째 미세먼지 저감 민관 협력, 네 번째는 오염된 땅 이제는 깨끗한 터전으로, 그리고 이 5번째 마지막이 깨끗한 바다 만들기 하천에서부터 이런 제목의 뉴스들이 선정이 됐는데요. 이 중에서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볼 게 오염된 땅 이제는 깨끗한 터전으로라는 제목의 뉴스인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그 토양 오염은 인천에서 새로운 현안이 아닙니다.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 토양 오염의 문제가 제기가 됐었는데 올해는 특별히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네. 그게 이제 문학산이라고 인천의 하나의 진산인 문학산이 2000년도에 오염이 확인됐었습니다. 네. 과거에 이제 미군 유류 저장 시설에서 유출된 걸로 추정이 되는 기름으로 실제로 옥년동과 하객동이 상당히 많은 토양이 오염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그 20년 만인 올해 2월에 정화가 완료가 되는 상황에 이르렀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다 아시겠지만 부평 미군 기지가 다이옥신 관련된 정화 계획이 지난해 말 파일럿 테스트를 시작을 해서 아마 1월 중순경에 파일럿 테스트가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실증 실험이 완료가 됐으니까 실시 설계, 그러니까 정화를 위한 실시 설계를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이제 이런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 문제들을 이제 토양 전수조사를 하면서 전담부서 설치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계기가 이번에 마련이 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인천 시민으로서는 어쨌든 반길만한 이 뉴스고 또 이 기대가 되는 소식이겠네요. 네. 그리고 또 이 기대 뉴스 가운데 물론 다 주목을 해야겠지만 이 장기 미집행 공원 문제 해결 이 뉴스도 눈길이 좀 가고요. 특히 또 눈여겨봐야 할 소식이 있을까요? 예, 장기 미집행 공원은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대응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공원 조성이 진행이 될 거고요. 올해 이제 6월 말이면 그동안 오랫동안 공원을 조성하지 않았던 장기 미집행 공원들은 공원에서 해제할 수밖에 없거든요. 공원 일몰제. 예, 공원 일몰제입니다. 그래서 작년 2월 달에 시장께서 5천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아직 민간 특례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긴 하지만 시민들이 참여하는 형태의 공원 조성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인천에 수도권 매립지가 있고 지금 최근에 또 소각장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망적이라고 하는 거라면 작년 9월에 인천에서 처음으로 자원순환 도시를 위한 자원수의 날 행사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행정, 교육청, 업계, 그다음에 학생들, 시민들까지 자원순환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한 목소리를 내자라고 다짐을 하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인천은 시 같은 경우는 이제 자원순환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교육청도 거기에 화답하듯이 자원순환 학교를 운영하겠다.
그래서 자원순환을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동아리도 육성을 전문적으로 하겠다. 뭐 이렇게 발표한 걸로 봐서는 또 시민들도 그렇고 각 군구도 아마 자원순환을 위해서 제 역할을 다 할 거다라고 지금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시민들도 역할을 한다 보면 뭐 세계 최대 수도권 매립지가 있는 도시이긴 하지만 그로 인해서 환경수도 자원순환을 선도하는 이런 도시로서 인천의 위상이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소식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내야 갈지 기대도 되고 주목도 되는 부분인데 예. 이 자원순환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사실 개괄적으로는 어떤 느낌일지 이해가 가는데 구체적으로 이 자원순환이 어떻게 네. 이루어지는 건지 조금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신다면요. 예, 자원순환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기본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 발생량 자체를 줄여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쓰레기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친환경적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하면 그것이 잘 재활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사이사이에 그러니까 집화하고 수거하고 선별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게 확인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경부에서도 건설 폐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대전환을 하겠다라고 발표하고 있고 인천시도 그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가정에서 배출하고 그 배출된 쓰레기를 선별하고 또 그거를 재활용하는 과정을 전체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 그동안은 저희가 좀 무관심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는 시민들도 참여하는 방식으로 직접 관심을 갖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일회용 사용에 대한 이 시민들의 이 경각심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 지자체에서 나서서 이제 이 활용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고 하니까 과연 어떻게 이게 이 정책으로 발전이 될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예, 이제 시민들도 이 쓰레기는 깨끗해야만 재활용이 된다라는 인식을 가질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쓰레기는 깨끗해야 재활용이 된다. 맞습니다. 이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인천하면 이 미세먼지 문제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예. 이 미세먼지 뭐 국가 차원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예. 이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제 노력을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민관 협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그 국가적으로는 국가기후환경회의라는 거를 구성을 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항만 대기질 특별법도 제정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미세먼지 계절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미세먼지를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보고 다루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인천 같은 경우도 그동안 미세먼지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한 건 아닌데 작년에 어떻게 의미가 있냐면 환경단체들 중심으로 해서 인천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항만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항만시설과 관련된 미세먼지가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항만공사의 협조를 받아서 작년에 둘러보는 행사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드나드는 선박, 드나드는 차량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협력할 거냐? 지자체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항만에서 항만공사와 해수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자리를 작년에 여러 차례 나눴고요. 아마 올해는 그거를 저감하기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협력 관계를 좀 구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외에도 뭐 그 공항이라든가 매립지에서 상당히 많은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도 저감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안들을 각 기관들이 낼 거라 생각하고 그거에 직접 시민이 참여하는 계기를 좀 만들었다 자평합니다. 그렇군요. 뭐 작년에가 이 미세먼지에 대한 이 지자체 차원의 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제 그거에 대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이 노력을 시작했다면 올해는 그거에 대한 민관 협력이 협력을 시작하는 단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뭐 이외에도 이제 뭐 아까 조금 전에 언급했던 이 오염된 땅이 이제 깨끗한 터전으로 정화가 된다 그런 소식도 있었고 그리고 깨끗한 바다 만들기 하천에서부터 이런 이 소식도 이제 전망을 기대 뉴스로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자, 말 그대로 이런 이 기대가 정말 기대에 그치지 않고 이 현실로 된다면은 현실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행정적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어떤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예, 인천하면 뭐 경제청을 먼저 떠올리는 분들이 계시고 인천시 행정 조직에서도 보면은 경제부시장이 얼마 전까지 되게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인천하면 환경이 최우선 고려가 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환경시설들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민들이 환경적으로 건강권에 상당히 큰 침해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인천시가 환경도시를 선언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에 걸맞는 행정조직체계를 갖춰야 된다.
그래서 300만 도시가 되면은 부시장님이 한 명 더 생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자리를 환경 쪽을 담당하는 전담 부시장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하나는 많은 환경 현안이 인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논의 체계들, 실질적인 논의 체계들, 그리고 관련 정보들을 다 오픈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는 이런 자세도 함께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이 도시 발전, 뭐 경제 발전 논리에 이 우선되다 보니까 사실 환경 문제가 이 이전에서 이 관심사에서 이 뒤처진 건 사실이잖아요. 얼마 전부터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해서 뭐 시민들 그리고 지자체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그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서 이 시민 단체가 많은 노력을 해왔다는 거 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우려 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기후 위기 가중. 그리고 두 번째는 자연 녹지 훼손, 그리고 세 번째가 이 갯벌 매립 계획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바다 모래 채취가 재개된다는 소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그린벨트 해제 뉴스가 발표가 됐는데요. 자,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며칠 전까지도 호주의 산불이 아주 해외 토픽을 계속 장식을 했었는데요. 수억 마리의 야생동물이 불에 타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호주만의 일이냐? 그렇지 않다. 기후위기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안 좋은 전망을 좀 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 기후위기는 전 지구적인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인간이 편리라고 하는 생활 습관에서 화석연료를 계속 쓰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저희는 되게 편리함을 의존하는 과정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고 이런 생활 구조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 가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녹색 전환을 이제는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은 우리 사회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아직 그쪽으로 가기에는 아직은 뭐 전망이 이렇게 밝지 않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문제는 이런 환경 피해들이 사회적인 약자나 생물학적인 약자, 그러니까 노인이나 아이들한테 먼저 피해가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선도적인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녹색 사회로의 전환을 되게 중요한 아젠다로 설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정말 해마다 사실 뭐 사만사온이란 말이 없어진 지는 이미 오래가 됐고요. 그리고 정말 해마다 체감할 정도로 겨울이 추위가 사실 못 느낄 정도, 눈도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 정말 이 지구 온난화에 대한 우려가 몸으로 체감이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이런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를 지자체는 과연 어떻게 이를 진단하고 해결하고 어떤 사업을 시행할지 우리가 우려를 가지고 지켜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자연 녹지 훼손도 있고 갯벌 매립 계획. 이 인천 하면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정말 전 세계적에 얼마 남지 않은 이 갯벌을 갖고 있는데 이걸 또 매립을 해서 또 새로운 땅을 만든다고 하니까 굉장히 또 우려가 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는데 이 소식도 조금 한번 짚어주시죠. 인천하면 대표적인 자연 경관이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갯벌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그동안 송도라든가 청라라든가 영종도의 신도시 또 공항을 만들면서 수백만 평의 갯벌이 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법도 제정이 되고 자연환경 보존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긴 했는데 여전히 인천에서는 갯벌 매립 계획이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다. 지금 현재도 북성포구의 갯벌은 지금 매립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인천경제청은 영종 2지구라고 하는 뭐 일명 중산지구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영종도의 서측에 해당하는 부분의 갯벌을 동측이죠, 동측 매립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행정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있고 또 하나는 갯벌을 관통하는 도로가 크게 두 개나 지금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흥하고 연결되는 백옷대교가 바로 그렇고 또 하나는 제2외곽 순환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도로가 지금 송도 습지보호 지역을 좀 관통하는 걸로 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갯벌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되게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행정은 또 이 경제라고 하는 부분은 그걸 역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당히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뭐 시민단체 역할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이를 위해서 좀 캠페인도 좀 벌여야 될 것 같고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조금 저희가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바다모래 채취가 재개된다는 소식. 이 바다모래를 채취해서 뭐 그 건설 자재로 사용을 하거나 뭐 매립 자재로 사용을 하거나 이런다고 알고 있는데 이 바다모래를 채취하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조금 궁금한데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80년대 중반까지는 한강에서 주로 이제 강모래를 퍼서 이제 건설용 골재로 많이 썼죠. 근데 이제 그게 강모래가 거의 다 되다 보니까 이제 바다에서 모래를 푸기 시작을 하는데
그동안 80년대 중반부터 인천 앞바다에서 퍼낸 공식적인 그 모래량이 2억 8천만 세제곱미터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경부고속도로가 400km가 좀 넘습니다. 그렇죠. 그 400km의 그 고속도로 폭 25m, 높이 25m의 모래성을 쌓을 수 있는 양을 지금까지 인천 앞바다에서 퍼냈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양을 퍼낸 거죠. 그러니까 그 퍼낸 모래가 다 우리 아파트를 짓는 데 사용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그 새롭게 재개된 곳이 해양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대이작도 풀등의 바로 인근 지역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가장 큰 우려는 이 바닷물을 퍼게 되면은 해저 지형이 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해저 지형이 변하게 되면 조류의 흐름에 따라서 인근의 해수욕장의 모래가 유실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바로 옆에 해양 보호구역 풀등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는데, 더 큰 문제는 이거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한 다음에 사업이 재개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또 협의 조건에 이거에 대한 영향을 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조사한다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피해는 고스란히, 근데 바다 속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이잖아요. 또 배를 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현장을 확인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거를 전문 장비가 없으면 퍼냈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분별한 채취가 이루어져도 그걸 감시할 만한 현재 상황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려가 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런 이런 뭐 감시하거나 이런 행정적으로 이런 거를 조금 통제하는 이런 장치는 아직 마련이 되지 않은 건가요? 협의 조건에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단서가 조항이 닫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채취 선박이 드나들게 되면 해경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뭐 감시도 하게 돼 있고 단속도 하게 되어 있는데 망망대해다 보니까 그게 실질적인 단속이나 감시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운 거죠. 지역 주민들도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 섬에서 떨어져 있다 보니까 모래 채취할 때마다 현장을 가보기가 좀 어려운 조건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보호지역 인근에 이런 채취 허가가 나간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던 거죠. 그렇군요. 자, 뭐 이렇게 해서 뭐 우려스러운 이 뉴스도 네. 조금 살펴봤는데 이 외에도 또 가장 최근에 인천에서 불거지고 있는 환경 문제가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작년 말에 그 계양산 자락을 관통하는 도로가 또다시 추진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됐어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행히 이제 보류가 되긴 했는데 이게 한 4년 전, 특히 뭐 7년 전에도 검단에서 장수동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유일한 녹지축인 한남정맥을 관통하는 계획으로 추진됐었거든요. 이제 검단 신도시의 교통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립이 됐던 건데 그게 이제 환경훼손이 너무 심각하고 주민들이 반대하다 보니까 이게 철회를 했었어요. 근데 그 도로의 절반에 해당하는 계획이 새롭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게 최근에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에 300만 시민이 살고 있는 맑은 공기를 공급해야 되는 유일한 자연녹지인데 거기를 훼손해서 도로를 만들려는, 미세먼지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도로를, 넓은 도로는, 더 많은 도로는 더 많은 차량을 양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 계획이 아마 당분간은 인천에 상당히 큰 환경 쟁점이 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전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뉴스 뭐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정말 잘 감시하고 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노력하고 캠페인 하는 게 바로 이 시민단체 역할일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인천 녹색연합이 앞으로 올해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이게 이제 시민단체, 특히 인천에 이제 환경단체라고 할 만한 단체가 몇 개 안 돼요. 그리고 그 회원들을 다 합쳐도 인천 시민 300만의 0.1%인 3,000명이 될까 말까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엔 환경도시 인천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환경에 관심을 갖고 이런 단체들에 후원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활동이거든요. 근데 아직 0.1%도 안 된다. 그러니까 3% 소금으로 인해서 바다가 썩지 않는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 인천 시민 3% 정도, 그러니까 9만 명 정도가 환경단체에 직접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한다라고 하면 인천은 환경도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 인천 녹색연합은 많은 인천 시민들이 환경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한 캠페인이라든가 홍보, 그리고 또 회원가입 이런 것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업 계획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무엇보다도 이 시민들이 이 환경에 대한 이 경각심을 갖고 나부터 보호해야겠다 이런 이 네. 마음가짐을 갖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좀 더 그치지 않고 정말 실질적인 행동으로 네.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천 녹색연합이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인천일보TV 시청자 여러분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셨지만 인천이 300만 도시고 인천의 대표적인 환경 도시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협조가 접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산업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쓰레기 하나 버리는 것도 깨끗한 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각 가정에서부터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조금 불편함,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환경 실천이다. 그 다음에 일회용 쓰기를 줄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실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행정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함께 실천을 한다라고 하면 인천이 환경 오염 도시, 회색 도시만이 아니라 진정한 대한민국의 환경 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 그런 데에 환경단체하고 함께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시사쇼는 이 인천 녹색연합 장정구 정책위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자연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인천은 이 수도권 지역이면서 넓은 갯벌과 섬들이 있고 국가 환경연구단지들이 위치해 있는 반면 또 세계 최대 쓰레기 매립지가 있고 발전소 그리고 여러 산업단지들이 위치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자연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문제들을 함께 노력해 해결해 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시사쇼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는 마라톤 축제 제20회 인천 국제 하프 마라톤 대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문학경기장을 출발해 송도국제도시 일원을 달리는 최적의 코스 5km에서 하프 코스까지 선착순 2만 명을 모집하며 접수는 3월 11일까지 전화 및 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제20회 인천 국제 하프 마라톤 대회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